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도와줄 개미의 통령 손석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 분석을 요청해 주신 분 계셔서 종목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et's get it! 네, HL 사이언스 종목 분석 요청을 해주셨고, 안녕하세요. HL 사이언스 2년 이상 보유 중이며 평균 매수단가 4만원대로 시작해서 중간에 물타기해서 현재 평균 매수단가 36,000원, 비중은 30%입니다. 먼저 두 가지 칭찬을 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회사를 사셨습니다. 이유는 제가 차차 기업을 뜯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싼 가격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위에 두 가지 이유로 분석 문의하신 분은 이 종목으로 반드시 수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점은 첫 번째, 장중 호가창을 보면은 50 정도 매도하면 3-4% 정도 하락할 정도로 거래량이 절벽입니다. 이 거래 대금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개인이 거래하기 너무 힘든 종목입니다.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런 종목을 기피하시는지 기관에서 최근 5거래일 동안 신기하게 한 454주씩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먼저 이 종목이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은 맞습니다. 일단 그 전에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기관이 한 개의 통칭인데 이 기관도 여러분들 개인들도 자금이 뭐 몇백만 원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수십억 수백억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시피 자금력도 천차만별이고 거래하는 사람의 거래 전략 특성도 각각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기관도 뭐 소형 기관, 중형, 대형 기관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에 따라서 자금도 천차만별이고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거래 전략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는 것은 일단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이 종목을 좀 보면은 일단 이 종목은 기관이 한 0.5% 정도 유통 비중을 갖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예요.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833억이죠. 그 중에서 10억이니까 사실 일반 개인이 뭐 들고 있는 수준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도 한 0.5% 정도 비중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도 한 0.57%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합쳐봐야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매수 매도 동향을 파악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정한 수준 이상의 거래 대금이 나오는 종목을 당연하게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 대표님이 주주총회마다 주가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무상증자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부채율이나 유보율상 무상증자가 가능하겠는지요? 요즘 무슨 테마가 계속 이슈라고 하시네요. 일단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액 투자자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각으로 주식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있다가 기업을 좀 분석을 할 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주주가 한 63% 정도, 전체 주식의 63% 정도를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대주주가 여러분들 같은 소액 투자자들을 우대하거나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방향성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회사 입장이거나 대주주 입장에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분들은 진성 주주가 아니에요. 진성 주주라 함은 이 회사에 자금을 실어두고 오래도록 몇 년 이상의 투자를 하는, 진짜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이 기업이 크게 성장할 때까지 쭉 오래 주주로서 남아있는 주주를 진성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주가 이 차익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주주 입장이든 회사의 입장이든 간에 이러한 이 주가의 차익을 먹으려고 생각하는 소액 개인 투자자분들을 전혀 고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굳이 가격을 올려봐야, 가격 관리를 해서 가격을 올려봐야 대주주나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뭐 소액 주주들 좋은 일 하게 만들어줄 필요도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관점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어떤 종목이 되든 간에 해당 종목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는 대주주나 기관이 됐든가 외국인이 됐든가 어쨌든 이 회사를 진짜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 주주총회는 안 가봤기 때문에 무상 정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할지 안 할지 검토하겠다, 이건 사실 하겠다도 아니기 때문에 저런 말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나 확실하게 의지를 볼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대주주한테 이 무상증자를 하는 게 도움이 되면 할 겁니다. 그러나 무상증자를 하는 게 대주주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유동성 증가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거는 언제 할지도 모르고 현재로서는 전혀 갈피를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차트상 224일선만 지키면 계속 보유 유효한지요. 그래도 시장 급락한 거 생각하면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224일선 터치하고 확인해서 좀 불안합니다 라고 물으셨는데, 일단 이동평균선 224일선을 보시는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 224일선은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의미가 없는 수치란 얘기입니다. 자금이 많은 개인이 됐건 대주주가 됐건 기관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224일선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24일선을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비슷한 이동평균선으로 241선이 있는데 241선을 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224일선이나 241선이나 시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보실 거면 240선을 보실 것을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할 거면 먼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이 잘 맞아 들어가려면 일정 수준의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인데 이 종목은 본인도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가격에 지지 저항을 해주는 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렸고, 기업을 한번 제가 뜯어봐 볼게요. 일단은 현재 퍼는 13.5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PBR도 1.6 수준으로 괜찮고요. 배당 수익도 적긴 하지만 1.18%, 어쨌든 배당을 주고 있다는 것은 좋은 회사입니다. 일단 수익성이나 기업 가치로 봤을 때 괜찮은 회사예요. 그리고
대주주가 뭐 자사주 포함하면 한 66% 정도 되는데, 대주주와 자사주 지분율을 다 포함하면 66%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만큼 시장에 유통되는 비중이 없는 만큼 대주주가 돈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에 유통량이 많이 풀려 있지 않는 만큼 시장에서 이 종목에 크게 관심을 갖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기업 실적을 좀 보면은 거의 매년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21년 정도에만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이 기업이 2016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보통은 최초 상장 해에 실적을 굉장히 잘 꾸며서 나왔다가 이후에는 성장하지 못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반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한 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꾸준히 크게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했었는데 2021년, 20년 이 두 해 정도는 크게 성장은 못했어요. 부채를 보면은 2019년도에 부채가 132억인데 이후에 부채를 조금씩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순자산은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걸로 봐서 실제 매출에 대한 성장은, 큰 폭의 성장은 이후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기업의 내실은 좀 계속적으로 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회사를 사셨다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고, 일단 이 기업의 주가를 월봉으로 좀 보면은 현재 이게 상장 이후부터 현재까지인데 2019년도에 큰 상승을 한번 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이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반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워낙 큰 상승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제대로 된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현재로서는 왔다 갔다 작은 가격 변동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본인 매수가인 36,000원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인데 일단 제가 볼 때 4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셨으면은 굉장히 싸게 잘 사신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 예상으로는 2022년 연말 정도까지 좀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많이 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시장이든 이 종목이든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기적 타이밍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5만원 위에서 매도를 좀 했으면 싶고요. 제가 문의 주신 분이라고 하면은 5만원 이하에서는 매도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보유했던 기간도 길기 때문에 매수 단가 36,000원이기 때문에 5만원 위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 50% 이상 수익이 좀 가능하실 걸로 보여지네요. 자, 일단 그리고 이 종목의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좀 거래할 때 해당 종목의 특성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오래 보유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면은 해당 종목의 특성을 좀 알아보려는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먼저 이 종목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 직장인이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는 실적이 좀 저조한 듯 보이지만 확실한 성장성을 실적으로 기존에 쭉 보여준 회사이고,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아주 탄탄한 상태입니다. 즉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이고, 기업이 갑자기 크게 실패할 확률이 적은 안전한 회사입니다. 게다가 거래량이 적다는 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보통 거래량이 적으면 중단기 트레이딩, 즉 짧은 시일 내에 사고 팔기를 자주 해서 주가 변동성을 수익 목표로 하는 거래 방식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안 그래도 일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은 직장인들이
매일의 가격 변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중장기 홀딩 전략으로 가끔 들여다보면서 크게 가격 변화가 있을 때만 집중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하면 좋은 종목이죠. 거래량이 적다는 건 트레이딩 방식이 아닌 바이앤홀딩 방식의 중장기 거래에 적합한 종목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그 특성에 맞춰서 거래 전략을 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래량이 적다는 건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그게 대주주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대주주에게도 유리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으려면 거래량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일반 개인 투자분들은 거의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근데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알기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문의 주신 부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2월 15일에 허유빈이라는 사람이 1000주 정도 매수를 좀 했어요. 물론 금액은 3천만 원도 좀 안 되는 작은 금액이긴 한데, 이 허유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대주주의 친인척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주주의 친인척한테, 내가 아끼는 사람이겠죠?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주가가 쌀 때 알려주겠어요? 비쌀 때 알려주겠어요? 당연히 쌀 때 알려주겠죠. 굳이 알려주겠다면.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매수했냐? 2월 15일. 2월 15일이면 이날인데 27,000 중반대 정도 되겠네요. 가격이 거의 최저점에 있을 시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주주의 친인척이 이 주가 부근에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이 주가 이하에까지는 거의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주가 좀 해석을 하시면 될 테고, 일단 이 종목은 이미 저점을 지나서 한 번의 상승이 살짝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가격 변동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쭉 홀딩하셔서 최소한 5만원 이상 위에서 매도를 좀 하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특성을 좀 자세하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오늘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주식을 접근하는데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는 접근 방식을 좀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도와줄 재미대통령 손석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